좋습니다.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조금 그런 의문점은 들고 이제 시스템 인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울 만큼 강조하는데 사실 그 안에서 시스템 인을 다 했잖아요. 근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육성할 만큼의 성공 사례를 못 만들었던 사실이 그 사실을 인정한 거잖아요. 음, 그게 사실은 전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내부에 그러면 피디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그 시스템 안에 있어. 그리고 외부에서 누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이제부터 이런 교육을 하겠대. 그러면 피디님께서는 이제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, 내가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대리점장이라면, 그리고 사실 피디님은 외부에서 되게 욕심내잖아요. 경쟁사 음, 그 상무님께서 매일 와서 댓글 다세요. 이런 분은 음, 예우되어야 합니다. 연정민 그 PD님이라고 불러 심지어 연정민 음. PD님은 이런 회사에 있다는 거는 회사에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그 값진 일이다, 가치 있는 분이다라는 거를 다른 회사 임원분이 와서 매일 그렇게 되게 항상 글을 남겨주시는데 이제 PD님께서 이제 시스템인을 강조했는데 그렇게 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만약에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안에 대리점장님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. 일단 외부에서 외부 강사를 영입을 하게 되면 우선 내부 사정을 몰라요. 음,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는 제대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. 음, 물론 본인만의 생각에 그 강사님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대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. 대표님의 뜻을 받아서. 어,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내부에서 현재 잘 나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. 왜냐하면 그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,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옛날에 전쟁을 할 때도 음,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,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부의 어떤 잘못된 시스템, 잘못된 어떤 관행들, 이런 것들을 다 고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정착하는 데까지도 또 시간이 걸려요. 네.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시간 낭비, 돈 낭비일 수도 있어요.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.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지방대생을 안 뽑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.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지방에서 걔가 똑똑해서 뽑았는데 음, 지방에서 있던 사람이 서울에 오면은 음, 서울의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은 그 지리를 익히는 데 아, 대해서 심지어 그 어, 오랫동안 그 시간이 걸린대요. 오,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안 뽑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외부 강사도 똑같아요. 외부 강사도 본인이 성장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 분명히 타이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지만 내부적인 거를 이걸 아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. 음,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, 돈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과연 인셀덤이라는 이 조직이 어떻게 해서 성장이 되기 시작을 했고, 아무리 대표님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 해도 이 사람이 그걸 똑바로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. 왜? 본인이 직접 뛰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걸 모른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강사라고 하면은 내가 현장 일을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가,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느끼는 거, 바라보고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의 그 디테일 같은 거 있잖아. 음, 그런 것들을 어떻게 느낄 거냐고. 음, 그리고 인셀덤 제품에 대해서도 내가 뭘 알 거냐고. 음, 그런 것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, 전부 다. 그러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, 돈 낭비일 수도 있다. 되려 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사업자들을 더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정말 수석 대표님이 이 영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밟아서 올라왔다 그러면 본인이 해야죠. 음, 본인이 해야죠. 해봤으니까 내가. 그렇죠. 그쵸? 음,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해야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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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본인이 3천억에 자산 가다
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현재의 대리점장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본인은 의식 성장 교육을 한다 이거야. 그러면 거기다가 정말 대리점장들을 위함이라면은 1억을 받아 먹고 팽시킬 게 아니라 그 사람네들을 진짜 어떻게 해야 영업이 된다는 걸 가리키고 난 뒤에 그때 팽시켜도 그거는 명분이 있잖아요. 맞아요. 야, 너 내가 이렇게 해서 가리켰는데 너네 왜 이걸 가서 현장에 가서 왜 안 뛰는 거야? 그게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잖아. 근데 방향성을 몰라. 못 가. 근데 음, 다 잡아줬어. 음, 안 가. 그건 본인의 문제란 말이야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직접 이 현장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?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이 인셀덤이 롱런하고 그러면서 음, 어, 오래 가려면은 더더욱 이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음, 일시적으로 음,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하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, 늘 그거잖아요. 나는 누군가가 이거야. 나는 성장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성장시킨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단계별로 올라왔으면 많은 애환이 있을 거란 말이야. 맞아요.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사람은 데리고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또 재교육을 시켜서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놔야죠. 음. 그렇지만 이런 식의 구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하는 것보다 더 더럽고 치사하고 더 강력한 구조라고 봐야죠.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. 인셀덤이 지금 업계 매출 1위라고 되게 기뻐하잖아요.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업계 매출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카드 빚지고 지금도 빚 갚는 분들 너무 많아요. 제 주변에 같이 수강하는 분들, 뭐 피디님은 저보다 전화도 받으셨으니까 훨씬 더 많이 아시겠죠? 이 1위가 저는 단순히 기쁘지만은 않은 게 이분들이 사재기 박스가 얼마나 쌓이고 이거를 내가 빚을 갚아가면서 만들어낸 매출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도 저는 그게 되게 기쁘고 되게 막 영광스럽지가 않아요. 그러면 한 번 1등 할 수는 있어. 내가 진짜 한 번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칠 수는 있어.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. 근데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앞으로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거죠. 그걸 아니까 맞아, 그걸 아니까 소비자 몰도 만들고 뭐 LA 진출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뭐 이것도 되게 말이 많긴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회사는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내 피 같은 돈, 물론 회사에서 1억을 너네가 한 번에 사라고 시키진 않았지만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걸 소진하고 돈을 벌게 도와줘야지. 거기에 대한 노력, 과정의 노력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. 맞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이 직접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산하의 대리점장들을 시켜갖고 이거를 자꾸 조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결국은 대리점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톡방에서 내보낸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대리점장을 통해서 이렇게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의 그 안에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 대리점장들은 필히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.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아날 수 있어요.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대리점장이 예비 대리점장이고 금방 대리점장이 된 사람들도 야, 그 해외 진출은 무조건 해야 돼. 돈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감을 못 잡아. 음, 음, 음. 그냥 거기서 그냥 이게 옳고 그른 건지도 모르니까 해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. 또 그냥 빚지고. 하면서 음. 결국은 이제 제가 누군가의 어떤 그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느낀 게 뭐였느냐면은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세 줄 라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어, 세 줄 라인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볼 때 이게 완전히 네트워크 다단계 시스템인 거거든요. 그러면 그거는 진짜 위에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거예요. 그러면 수업은 밑에 있는 마스들이 너무 어 작아요. 음. 그러면 자 1억을 투자해서 지금 방향도 없어. 그거 투자하라니까 또 몰라서 또 그거를 또 투자해. 그러면 2중, 3중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.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네들은 계속 하다 못해 진짜
커피 한 잔 사 먹을 돈도 벌벌 떠는 거야. 응? 되게 불행하지 않아요? 너무 안타깝네요. 엉뚱한 데다 돈을 쓰고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너무 관점이 없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. 음, 너무 안타깝네요. 그래서 음, 한 번쯤은 음, 도대체 이게 뭐지? 진짜 될까? 그래서 음, 심지어 어떤 대리점장들은 음. 그거를 그 외국에 그게 언젠가는 될 거라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. 그 언젠가가 언젠데 나 죽고 난 뒤에? 너무 이렇게 되면 이 생각, 나 죽고 난 뒤에? 이 생각 한 번만 해도 쉽게는 못할 것 같아요. 그게 네트워크는 일단 마진율 자체가 적고 인셀덤이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1억 원을 갖다 내 던질 수 있는 건 이게 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내 던지는 거잖아요. 근데 네트워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. 네트워크 마진율이 3%에서 5%.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어치 팔면 300만 원 나한테 떨어지는 거.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? 근데 그 돈을, 그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내가, 그 심지어 해외야. 영어들은 하시나? 가서 어떻게 팔 거야? 누구한테 팔 거야? 고객이 없는데. 영어도 안 돼? 그리고 나가서 내가, 후원이잖아. 그럼 후원을 하려면 내가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그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을 거잖아요.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. 한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영어를 못하시는 맞아요. 분들이 대부분이고, 그럼 LA 진출이지 미국 진출이 아니라.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 안에 있으면 진짜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정말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한 번만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. 내 옆에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잘한다고 내가 박수치고 칭찬할 건지 정신 차리라고 말해줄 건지. 제발 좀 밖에 나와서 객관적으로 한 번만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